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송다함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요. 네. 김준호 매니저님 대놓고 좀 자랑하는 시간 좀 드려도 될 것 같은 게 어제 알려주셨던 종목이 또 네. 목표가를 터치했더라고요. 종목들 리뷰를 해야 될 텐데 네. 오늘 에클론부터 한번 리뷰를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에클론 같은 경우는요, 이중항체의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 ABL 바이오와 함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BL 바이오도 계속해서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또 에클론도 제가 익절가를 계속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한 10% 이상의 아주 강한 시세가 연출되고 있어요. 자체 개발한 항체 치료제로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효능이 밝혀지면서 계속해서 추세 상승,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론 같은 경우는 현재 부근에서 보유자의 관점에서 익절가를 다시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에클론은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한 달 이상의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기다린 만큼 보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하게 슈팅이 나와주고 있고, 익절가를 제가 6,500원 라인대를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오늘의 고가 라인대인 66,800원, 67,000원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다시 한번 편안하게 또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계속해서 목표가와 익절가를 높여가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이미 저희가 이 시간에 네. 에클론을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목표가를 터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또 이렇게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오늘 장중에 무려 12% 상승세 확인을 했습니다. 이어서 LB세미콘도 오늘 장중에 또 10% 넘게 네. 올랐더라고요. 마찬가지요. LB세미콘도 에클론과 같이 지난번에도 익절가를 잡아드렸었는데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10% 이상 급등이 나왔고 또 의미 있는 가격대인 10,000원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최고가가 이제 1,500원 라인대를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대도 이제 9,600원 라인대를 위치하고 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동사의 지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이미지 센서로의 테스트 아이템 다변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꾸준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가는 이제 9,500, 9,600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익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익절가를 9,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번 주 내에 10,000원 목표가를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조금 더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 살짝 보시고요. 전일에 알려주셨던 네. 이 종목은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뉴지랩이죠. 네. 하루 만에 또 네. 한 번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 탄생했습니다. 네, 일단 뉴지랩 같은 경우는 나파모 스타트 관련해서 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이다, 개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열화상 카메라를 무인 카메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공공장소 또 그리고 학교, 쇼핑몰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또 하루 만에 오늘 장중에 14% 이상의 목표가는 충분히 터치를 했습니다. 제가 네. 바로 이날에 급등이 나왔던 이날에 시가 라인대를 목표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목표가를 16,6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장중에 17,000원까지 터치를 해서 충분히 매도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종목은 급등이 나오기 바로 전날, 직전 날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매수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되고 또 수급이 들어오고 남들이 매수하고 싶을 때 빨간 양봉이 나오면 누구나 매수하고 싶잖아요. 좋아 보이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린 남들이 매수하고 싶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가지고 쉽게 팔고 나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지랩도 다른 지난번에 풍국지원과 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이 하루 만에 또 바로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모두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뉴지랩 전일에서도 저희가 방송을 하는 중에도 이미 빨간불을 켜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걱정을 무마하게끔 오늘 장중에 무려 15% 급등세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로보티즈를 알려주셨는데 로보티즈는 어떤가요? 네, 일단 오늘 사실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갭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들은 오늘 다 약세 흐름, 또 약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전에 아주 자리를 종가 무렵에는요, 아주 안정적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은 시장 여파로 조금 밀리고 있지만 로보티즈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또 계속 로봇 산업의 발전,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해서 AI와 로봇 산업의 투자 확대를
발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은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현재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목표가 16,300원과 그리고 손저가 라인대인 13,200원까지 편안하게 홀딩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오늘 시장 여파로 좀 밀렸던 부분이니까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요 좀 밀리다 보니까 종목들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내 종목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김준호 매니저가 이 시간에 알려주셨던 종목인데 뉴질랩처럼 이렇게 하루 만에 반응이 나오면 정말 좋지만 또 오랫동안 시간이 에클론처럼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에코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부탁하신 분이 있는데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이게 한 마이너스 한 5, 6% 정도 될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시장 여파로 약보합권의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든 매수하자마자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일 80 종목을 추천드렸고 그중에서 60개가 목표가를 터치했고 또 14개 종목이 홀딩 중인데 그중에서 10개 종목은 매수가 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종목도 유일하게 하락 나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한 마이너스 매수한 이후에 마이너스 5에서 6%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을 텐데 당연히 시장 여파로 지금 웬만한 1,200개 코스닥 종목 중에서 거의 한 900개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0.71 이 정도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바이오는 그린 뉴딜 관련해서 또 수소차 관련해서 가장 또 대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은 7월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코바이오 보유하신 분들 물론 좀 목표가까지 시간이 걸려서 마음은 조급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여유 갖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달려볼 섹터들 알아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어떤 섹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 연일 지금 드론 택시 상용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드론 택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갖고 온 섹터는요. 드론 택시 관련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진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드론 택시와 관련한 이슈들이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타이밍에서 우리가 좀 들어가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드론 택시 관련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드론 택시 관련주 이제 좀 대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멈추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일단 드론 택시 관련 종목들 네온테크, 기산텔레콤 다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들이 예전에 플라잉카 관련 종목들이랑 묶이는 종목들도 많고 크게 봤을 때는 미래차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차 관련 종목들도 자율주행, 또 2차 전지, 또 그리고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연일 지금 드론 택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고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위험하다라는 관점에서 멈추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 또 아직 출발하지 않은 제가 아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급등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급등하기 전에 아직 출발하지 않고 오늘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다른 섹터를 말씀드리고자 멈춰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론 택시 관련주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수익을 챙기고 그게 아닌 또 다른 섹터를 오늘 들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럼 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된가요? 일단 제가 크게 봤을 때는 미래차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래차 안에서 드론 택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는요. 바로 수소차, 또 수소차 안에서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효성중공업입니다. 드론 택시 관련주가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소차 내에서 효성중공업을 꼽아주신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이 또 대장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소차 하면 이전에 알려주셨던 종목들이 풍국주정이라든지 JNK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효성중공업이 대장주라고 하시니까 또 의문이 생기네요.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수소 충전소 사업에서 가장 글로벌 우리 국내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제가 왜 효성중공업을 추천드렸는지 실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성중공업은요. 수소 충전소 공급 점유율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사실 수소 충전소를 보면 EM코리아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JNK터가 대장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로 놓고 봤을 때는 27.5%, 30% 가까이 수소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성중공업이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건설 부분에서 서서히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 1조 원 신규 수주와 3조 5천억의
5천억 원의 수주 잔고를 인해서 중공업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1분기 매출도 감소하고 있고 전력 신사업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손익 구조가 좀 회복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악재가 충분히 선 반영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룹사의 세금 추징도 있고 효성그룹의 세금 추징 문제도 있었었고 한전발 수주 감소도 있었었고요. 미국의 반덤핑 관세 문제도 있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한 번 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한 번 더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요. 충분히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시세를 채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효성중공업을 대장주로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효성중공업 하면 좀 무거운 종목이 아닐까. 네. 우린 분명히 단기 투자로 네. 대응을 하는 코너잖아요. 네. 근데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단기간에 우리가 좀 수익을 네. 챙길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뭐 그러면 효성그룹을 생각해서 이게 무겁고 되게 오래 걸리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요. 뭐 최근 일주일 안에 20% 이상의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던 사례도 있고요. 또 오히려 지금 시총 자체로 봤을 때는 2천억 이 채 안 돼요. 1,000억 원대의 시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소 사업 그리고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소차 관련 종목에서 미래차 관련해서 그린 뉴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이어졌을 때 효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효성중공업 악재를 그렇게 네. 그동안 많이 맞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매수해도 되는 구간인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한번 계속해서 주가 차트를 당겨 보시면요. 계속해서 상장한 이래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한번 코로나 여파로 한 번 더 급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 여파를 최근에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국면인데 우리가 코로나 여파로 한 번 더 급락이 나왔던 부분, 기술적 반등만 노리고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부분 때 목표가인 21,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000원만 간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손절 라인대도 17,100원 라인대.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 또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종가 부근대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요. 17,100원 라인대를 손절가를 잡고 또 그리고 목표가를 21,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편안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완전 단기는 아니지만요. 단기 수익 관점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안에 아주 강한 시세가 연출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기간도 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2주일 내로 목표가 좀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매수하시는 선택도 우리 시청자분의 몫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섹터인가요?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김여정 또 김영철의 지시로 모든 남북 간의 연락선을 차단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협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경협주 섹터입니다. 네, 남북 경협주와 관련해서 오늘 조금은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많은 분들이 내가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김준호 매니저라면 달리자고 하실 것도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경협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김정은 위중설 얘기가 나왔을 때도 대RTI라는 종목으로 좀 큰 수익이 났던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남북 간의 갈등이 또 그리고 갈등이 계속해서 최고조로 지금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련 종목들은 항상 위기 때 또 그리고 남북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았을 때 그때가 항상 저점이었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지금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이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로 김여정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을 해버렸는데 오히려 이거는 우리 남한한테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결렬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좀 관심 끌기의 전략으로 취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경협주는 오히려 모든 종목들을 매수하지 말고 매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종목 중에서 가장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경협주는 지금부터는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시장이 됐을 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경협주 중에서 한 번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아닌데요. 네. 개성공단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있는 인디에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디에프 대장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경협주에 관심이 있기 네.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는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경협주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무조건 매수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실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2,265원 생각보다 경협주들이 조정폭이 굉장히 낮았어요. 3에서 4%, 크게는 5% 정도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요. 빅텍 또한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북미 간의 또 대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항상 남북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을 때가 가장 저점이 됐을 때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낙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파란 선을 표시해놨고 빨간 선을 두 개를 표시해놨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남북 간에 다시 한번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왔을 때는 아주 강한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협주는요. 악재는 굉장히 둔감해졌고 호재는 굉장히 민감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둔 라인대가 2차 매수의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협주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차 매수 그리고 2,000원 라인대까지 내려왔을 때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9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도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최근에 고점 라인대인 2,500원 라인대를 고점을 잡고 대응하시면요. 10% 이상의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인디에프 일단은 2차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2,000원 선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꼭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궁금한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다 저희가 봐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또 실시간 채팅방에서 JNK 히터를 문의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효성중공업을 오늘 들고 오셔서 그럼 이제 JNK 히터는 끝난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다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수소차 안에서 제가 풍국정도 말씀드렸고 JNK도 말씀드렸는데 매수가 이로 한참 올라갔다가 최근에 시장 여파로 정말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1, 2% 변동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장 또한 지금 2, 3% 정도의 변동폭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여파로 그냥 건강한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NK터도 마찬가지로 큰 흐름으로 그린 뉴딜과 수소차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JNK터도 보유하신 만큼 좀 기간이 길어지면 괜히 불안하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김주 매니저가 또 무료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 리뷰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몇 시에 하죠? 오늘은 4시에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클럽에서도 제일 약품을 전일 매수했는데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뉴지랩도 바로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내일 가장 시장이 불안해도요. 항상 가는 종목은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맞는 가장 주도주를 바로 전날이나 직전에 매수하는 방법을 오늘 장 끝나고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4시에 많은 참여 바라고요. 매일 아침에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매일 아침에 시황 전략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과 문자를 통해서 또 김준호 매니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